오늘은 그 율곡 선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학기에 그 동양철학 산책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제가 조금 이제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율곡 선생이 이제 만약에 살아계시면 오늘날 우리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5,000원권을 보니까 5,000원권의 얼굴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5만원권에는 이제 모친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분이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오늘날 화폐에 나오시는데, 우리는 그 평상시에 돈 생각만 하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율곡 선생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분이 이제 1536년에 태어나셨는데 3살 때 이제 시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새 3살이면은 뭐 글도 잘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시를 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히 총명한 분이라고는 하지만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살에 이제 초시급제를 했더라고요. 그 13살에 초시급제했으면 상당히 이제 정말 총명하고 대단한 분이다. 공부를 참 잘하셨던 것 같다. 그 16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3년상 치르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후에 이제 23살에, 당대의 그 석학인 이제 이황 선생을 안동 예안으로 찾아가는데, 그분이 이제 이황 선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로 말하면 국립대학교 총장 정도 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58세의 이황 선생이 23살의 그 청년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좀 샘도 나고 말이지,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말씀을 끝내고 이제 율곡 이이가 떠나가는데 시를 하나 남겨놓고 갔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가 참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사람은 그저 그런데 시는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황 선생 말씀이 시가 사람만 못하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사람이 이제 훌륭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해에 이제 이제 시험을 치른다고 그래요.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그 답안지가 천도책이다. 중국까지 알려졌다. 무슨 9개 과를, 그러니까 그 시험을, 그 어려운 시험을 말이지 9개 과를 다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관운도 비교적 이제 좋아가지고 황해도 관찰사도 했고, 또 호조판서에 병조판서에다가 부재학이라든지 대재학, 이런 걸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이제 저서를 보니까 이제 경몽요결하고 성학지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율곡전서에 이제 율곡전서에서 만원봉사라고, 그게 아마 상소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 올릴 당시가 이제 48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글을 써서 올렸다, 이런 얘기고, 그 만원봉사 이제 말미에 참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정말 율곡 선생이 어떤 비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우국충정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후에 보면 서해 유성룡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만 양병설 이거 이의가 이제 한 말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율곡 선생은 아마 당시 이제 부정부패가 좀 심했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당파 정쟁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이제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한데 이런 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우국충정에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1585년에 율곡 선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떠나가지고 본인과 이제 장례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아주 청빈의 대명사죠. 친구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장례비를 치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92년에 이분이 떠나가시고 7년 이렇게 있다가 7, 8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율곡 선생은 이미 그 당시에 뭔가 이 나라가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판서까지 하신 분이 판서하고 그렇게 뭐 높은 벼슬을 하시던 분이 당시에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뭐 대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통 그냥 그래도 괜찮게들 모두 사셨을 텐데 이 율곡 선생은 어떻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이렇게 청빈하게 사셨는가. 이걸 이제 감히 제가 이제 추론을 하면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아니면 재테크를 하는 거를 잘 모르셨던지. 아무튼 그래요. 요새는 벼슬 하시는 분들이 재테크를 잘 하잖아요. 비교적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율곡 선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율곡 선생이 이제 살아 계시고 우리한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질문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